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저번 주는 설날 때문에 하루 쉬었죠. 한 주 안 보니까 속이 시원하죠. 자, 저번 시간에 우리 외국인 특례 규정까지 보셨고, 오늘은 369페이지의 토지거래 허가 볼 차례입니다. 한 페이지 넘어가서 370페이지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이 되어 있기로 파트가 크게 3개 있다 그랬죠. 그죠?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제도, 그 다음에 외국인 특례 규정이 있고, 여기에 토지 거래 허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릴 때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하나로 위로 올려요. 올리는 이유가 원래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그래서 나눠졌다 그랬죠. 그럼 여기 원래가 한 법이었는데 나눠졌다. 그럼 여기에는 기업공개사 나옵니다. 여기에도 당연히 기업공개사 나오죠. 기업공개사 나오는 게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은, 자, 기본적으로 기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다. 오로지 매매계약이나 공급계약이죠. 이럴 때는 기업공개사가 신고를 해야 된다. 또 기업공개사가 있을 때 기업공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개사가 대리신고할 수 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 해제 신고는 해제 등 신고를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죠. 부동산 거래 신고도 마찬가지, 부동산 거래 신고도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 해제 신고도 마찬가지로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러면은, 자, 기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어요. 그럼 해제 등 신고는 누가 해야 된다? 절대 기업공개사가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 그죠? 거래 당사자가 공동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기업공개사 나와요. 나오는데 외국인 특례 규정에 기업공개사 안 나옵니다. 특별히 토지거래 허가 부분에서 기업공개사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여기 토지거래 허가 부분은 국토의 계획 및 용역에 관한 법률, 여기에 제일 끝에 있다가 빠져가지고 이래 들어왔어요. 국토계획법 공부하셨죠? 그죠? 국토계획법에서 기업공개사 한 번이라도 나오던가요? 안 나오죠. 여기에는 기업공개사 안 나옵니다. 작년, 재작년에, 여기 이제 처음으로 법이 이렇게 완성돼 갖고, 제가 말씀드릴 때 토지거래 허가 부분에 절대 기업공개사 안 나온다. 그래서, 기업공개사가 토지거래 허가 대상인 토지를 매매를 중개했다. 절대 기업공개사가 허가 신청하는 것 아니다. 절대 기업공개사 안 나온다. 이거는 반드시 문제 나올 겁니다. 1년 내내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를 딱 보니까 그 문제가 안 나왔어요. 큰일 났다 싶었죠. 그죠? 문제를 꼼꼼하게 보니까 어떻게 났냐면은, 허가 신청할 때 첨부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뭐냐? 기업공개사 인적상, 개설등록에 관한 상, 거기에 답으로 나오세요. 여기에는 기업공개사 안 나온다는 것 특별히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요거 세 개다가 전부 다 공통점이 투기 방지라는 공통점이죠. 그죠? 자, 투기 방지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재를 보면서, 자, 370페이지에 지정권자 볼게요. 파란 것만 보시면 돼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밑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권자는 국장이나 시도지사죠. 기간은 몇 년으로 한다? 5년이 아니고 5년 이내입니다. 자, 오른쪽에 지정권자가 이 특별히 틀리게 나올 건 없어요.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을 때는 당연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겠죠. 동일한 시도 내라면은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시도 내라 하더라도 국가계획하고 관련된 거라 그러면은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그 정도는 보시면 돼요.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동일한 시군구 내에서 지정을 하려고 한다. 지정권자는 누굽니까? 동일한 시군구 내라 하더라도 절대 지정권자가 시군구청장은 아니죠. 그죠? 시군구청장은 아니다 하는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동일한 시군구 내다 하는 말은 동일한 시도 내니까 이건 시도지사가 지정하겠죠. 자, 지정 대상 지역입니다. 그러면은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하는 말은 가격 상승을 억제한다는 말입니까? 하락을 억제한다는 말입니까? 상승을 억제한다고요. 그래서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그리고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자,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하는 말은 선제적으로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박스 안에 1번에 보시면은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등 요까지 이렇게 쭉 읽으면은 한숨을 푹 쉬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무슨 계획 공법에서 골치 아파 죽겠는데 중개사법 할 때도 이런 계획이 나온다? 골치 아프다, 그죠? 근데 그거는 별로 필요 없는 거고, 하여튼, 토지 이용 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이다. 그럼 이거는 끈끈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토지를 관리하는 방법은 딱 두 개입니다. 개발하든지 보존하든지 딱 두 개예요. 그러면은 토지 이용 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된다 하는 말은 보존하겠다는 말입니까? 개발하겠다는 말입니까? 개발하겠다, 가격이 올라갈 만하다, 그죠? 이번에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따른 고시 공고로 인해서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이다. 그럼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된다 하는 말은 보존하겠다, 개발하겠다, 가격이 올라가 있다, 그죠? 물론 여기서 행위 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이다 이러면 안 되죠. 행위 제한이 강화되면은 개발을 못하게 하죠. 땅값 올라갈 리가 없다, 그죠? 3번에 법령에 따른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그럼 땅값 올라가겠죠. 예정되어 있는 지역,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어도 땅값이 올라가 있죠. 그런데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은 인근 지역도 같이 땅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인근 지역도 같이 들어가요. 4번에 기타 지역이다 이래 보시면 되고, 한마디로 땅값이 올라갈 만한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지정 절차 한번 볼게요. 자, 국정이나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의미가 뭐냐면은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현실적으로 거래가 안 됩니다. 자, 거래가 안 된다. 국민생활에 인위적으로 불편을 주죠, 그죠? 그러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어떤 부분에 특정한 부분에 전문가라고 봐야 됩니까? 정치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까? 정치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은 정치 논리로서 인위적으로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면은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거쳐야 돼요. 전문가의 도움을 거친다는 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자, 물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때는 중앙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시도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이렇죠. 자, 그 다음에 재지정입니다. 재지정하기 전에 우리 심의를 거치는 게 공법에서 좀 많이 나오죠, 그죠? 자, 공법에서 심의를 거친다 어쩌고 할 때는 어떤 내용이 많이 들어가냐면은 시군의회 의견을 듣는 그런 과정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시군의회 의견을 듣는 과정은 없습니다. 왜 없느냐면은 시군의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거래가 안 되죠. 거래가 안 된다. 국민생활에 불편을 줍니다. 시군의회에서는 오케이 하겠습니까? 노케이 하겠습니까? 전부 다 노케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견을 듣는 내용은 없어요. 옛날에 공법에서 여기 문제가 나올 때 시군의회를 거친다라고 한번 틀리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물론 지정할 때뿐만이 아니고 이제 심의를 거치는 게 재지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축소하거나 해제하거나 언제든지 심의를 거쳐야 돼요. 자, 그다음에 재지정 보겠습니다. 자,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해서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죠. 그런데 그 심의 전에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밑에 사람 의견을 들어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지정할 때는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시도지사가 재지정할 때는 밑에 사람 시군구청장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의견을 듣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런데 처음에 심의를 거칠 때, 맨 처음에 지정을 할 때는 의견을 듣는 게 없었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에게 지정하려고 하는데 의견이 어떻느냐 물어보면은 예스 하겠습니까? 노 하겠습니까? 세금이 안 나오죠. 거래가 안 되는 거 전부 다 노예요. 그러니까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재지정을 하면은 그 동네는 완전히 풍지박산 난다 이래 봐야 돼요. 경제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은 재지정하면 안 되죠. 그죠? 재지정을 할 때는 의견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은 의견을 듣는다 안 듣는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의견도 드려야 되고 심의를 거쳐야 되죠. 그럼 심의를 거치고 의견을 듣느냐 아니면은 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치냐 요 순서가 문제가 돼요. 그럼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지정권자는 국장이나 시도지사입니다. 대신에 심의를 거치는 게 결정하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결정하고 난 뒤에 의견을 들어봤자 의미가 없죠. 그러면 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친다. 심의를 거치고 의견을 듣는다. 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친다. 그 밑에 해제 축소할 때도 심의를 거쳐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공고합니다. 자,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을 지정한 때는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자,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통지. 국장은 위 공고 내용을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군구청장에 통지하고 시도지사는 국장 그리고 시군구청장에 통지해야 된다. 자,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였는데 실제로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하는 지정권자는 국장이나 시도지사 대신에 허가권자는 시군구청장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 앞에 표에 보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저 부동산 거래 신고하거나 법률에서는 시도지사는 안 나온다 그랬죠. 전부 다 시군구청장이야.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나오는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을 신고관청에 납니다. 외국인 특례 규정에서도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을 신고관청이라 그래요.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 부분에서는 똑같은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인데 허가관청이라고 표현을 달리합니다. 신고관청이다 허가관청이다 표현은 다르지만 전부 다가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이에요. 그러면은 허가관청 시군구청장이 알아야 되니까 시군구청장에 통보해 줘야 되겠죠. 국장이 지정했다. 국장이 시군구청장에 바로 통보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국장이 지정하면은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군구청장에 통보하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지정하면은 물론 시군구청장에 통보하고 국장도 알아라고 국장에게도 통보한다. 자, 그 다음에 공고 열람입니다. 자, 통지받은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등기소장에 통지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은 허가증을 첨부 안 하면은 등기를 안 해줍니다. 등기소장도 알아야 되죠. 그죠? 통지한다.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건 없는데 굳이 문제를 만들려면은 지정권자가 등기소장에 통지하는 건 아니죠. 통지받은 시군구청장 허가권자가 등기소장에 통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지체 없이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 토지거래 허가 부분에서는 생각보다 숫자가 좀 자주 나와요. 이거 할 때 숫자도 같이 봅시다. 자, 우리 공법에서 공고열람 하는 거 많이 나오죠. 그죠? 공고열람이 맞습니까? 열람 공고가 맞습니까? 왜 열람 공고 안 하고 공고 열람해요? 쉽게 생각하세요. 공고할 때 기억이 먼저 나옵니까? 열람할 때 영이 먼저 나옵니까? 기억이 먼저 나오죠. 요게 나중에 요게 조금 있다가 또 한번 써먹는 거예요. 자, 공고하는데 제가 저번에 한 말씀드린 이게 무슨 숫자예요? 7일이죠. 며칠 이상 공고한다? 7일 이상 공고하고 일반에게 15일간 열람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정 해제 축소예요. 자, 안에 내용을 볼 필요 없이 말만 들으면 돼요. 자, 지정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 아니면은 시군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에게 해제 요청을 했어요.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하느냐 아니면은 해제할 수 있다 하느냐 이게 문제가 돼요. 해제하여야 한답니까? 해제할 수 있답니까? 자, 의미가 뭐냐면은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되면은 인위적으로 국민생활에 불편을 준다 그러죠. 불편을 줄 사유가 없어졌어요. 그럼 그 사유를 없애야 됩니까? 없앨 수 있습니까? 없애야 되죠. 그러니까 해제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제하여야 한답니다. 물론 해제할 때도 지정하는 절차하고 똑같아요. 자, 오른쪽에 효력 발생 시기 보겠습니다. 자, 허가구역의 지정은
지정권자가 허가구의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국민들이 알아라고 주지기간으로 5일을 준다는 말이에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죠. 그죠?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물론 재지정하거나 재지정을 할 때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중간에 갭이 생겨서 안 되죠. 또 해제할 때는 국민생활의 불편을 없애는 거니까 굳이 5일 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여기까지 에서 숫자가 5라는 숫자가 두 번 나왔죠. 첫 번째가 지정하는 기간은 몇 년으로 한다? 5년 이내로 한다. 그 다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죠. 그럼 공고 열람할 때 공고 며칠? 7일 이상 열람하는 거 15일간. 자, 여기까지 한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하는 지정권자는 국장 또는 시도지사입니다. 자,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하는데 동일한 시도 내라면은 시도지사가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을 때는 국장이 물론 동일한 시군구 내라 하더라도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원칙으로 이런데 동일한 시도 내라 하더라도 국가계획과 관련되면은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그럼 지정하는 지정하는 곳은 한마디로 가격이 올라갈 만한데 지정한다. 떨어질 만한데 지정한다. 올라갈 만. 한마디로 하면은 행위 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입니까? 완화되는 지역입니까?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지정권자가 지정을 했어요. 자, 지정권자가 지정을 했다. 지정 공고를 하죠. 그리고 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군구청장에 통보하고 시도지사가 지정하면 시군구청장에 통보하고 국장에도 통보한다. 그럼 통보받은 시군구청장이 지체 없이 등기소장에 통지하고 공고 열람한다. 공고하는 거 며칠 이상? 7일 이상 열람하는 거 15일간. 자, 시군구청장에 공고 열람을 했죠. 그죠? 자, 그리고 지정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은 아니면은 국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즉 지정권자에게 밑에서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은 해제하여야 한답니까? 해제할 수 있답니까? 해제하여야 한다. 자, 시군구청장이 아까 공고 열람한다 그랬죠. 시군구청장이 공고 열람한 날이 끝난 날로부터 며칠이 지나면은 효력이 발생한다. 5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실제로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도 있었어요. 지정권자가 지정하면은 지정 공고를 한다 그랬죠.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5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지. 허가권자가 공고 열람한 날이 끝난 날로부터 5일이 지나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넘어가 가지고 자, 374페이지에 물론 허가관청은 시군구청장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이죠. 자, 허가 대상 권리 한번 볼게요.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가로 열고 소유권, 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 소유권은 이전하고 지상권은 설정한다 그러죠. 근데 토지거래 허가 부분이 중개사법 시간에도 공부를 하지만 민법에서도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안에 가로 안에 있는 것 소유권 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런 부분들은 이론 부분이니까 나오면은 민법에서 나올 거예요. 저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하는데 가로 열고 대가를 받고 설정하는 경우에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한마디로 유상인 경우에 한한다. 무상은 안 들어간다는 말이죠.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는 계약, 물론 예약도 포함합니다.를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변경하려는 경우도 공동으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자, 토지거래 허가 대상 권리가 소유권 이전하거나 지상권 설정하는 계약이나 예약인데 오로지 유상인 경우에 한한다. 무상은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당연한데 지상권 설정하는 게 왜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되느냐면은 우리 민법에서 지상권 공부하셨죠. 그죠? 자, 지상권 설정할 때 기한의 제한 없이 영원히 설정하는 것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시외에 가면 산이 있습니다. 고압전선이 지나가죠. 그럼 고압전선 흘러내리지 말라고 지지대를 설치해 놓죠. 자, 지지대를 설치해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지대나 고압 전선은 한정거죠. 그런데 이 지지대가 있는 땅이 한정거라는 법은 없죠. 땅을 빌려서 씁니다. 그죠? 5년, 10년 빌리는 게 좋습니까? 50년, 100년 빌리는 게 좋습니까? 50년, 100년 빌린 죠. 저건 100년 빌렸어요. 땅을 오랫동안 빌린 것을 지상권이라 하죠. 100년 빌렸다. 100년 끝나고 나면 땅 주인이 비켜라 그러면 비켜야 되죠. 하나 빠지면은, 하나 비키면 전부 다 철거 다시 해야 되죠. 그럼 이런 거는 50년, 100년 빌리는 게 좋습니까? 영원히 빌리는 게 좋습니까? 지상권 설정하는 것도 영원히 설정할 수 있다. 그죠? 지상권을 영원히 설정한다. 땅을 빌리는 걸 영원히 빌린다는 말은 소유권 이전이나 큰 차이가 없죠. 그래서 지상권도 투기의 대상이 되니까 소유권 이전하거나 지상권 설정하는 계약이나 이야기인데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 더 있습니다. 지상권도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되죠. 제일 중요한 것은 유상인 경우에 하는다. 무상은 안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반드시 봐야 되는 게 하려는 자는 거래 당사자는 공동으로 허가 신청하는 거지 절대 기업공개사가 이걸 중개했다 하더라도 기업공개사 허가 신청하는 것은 아니다. 토지거래 허가 부분에서는 절대 기업공개사가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허가 신청, 시군구청에 허가 신청을 하는데 허가 신청서의 기재 내용 굳이 다 볼 필요는 없고 그 제일 1번에 1번 한번 볼게요. 자,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의 계약 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 계획, 토지의 이용 계획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겠다고 허가받은 그 내용대로 일정 기간 이용을 해야 되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용 계획도 들어가고 취득 자금 조달 계획도 들어갑니다. 자금 조달 계획. 자금 조달 계획이 들어가니까 투기꾼들이 자금 조달 계획 내라면 자기 자금은 원천이 나오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잘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자금 조달 계획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거 잠시만 복습을 할게요.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자금 조달 계획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기본적으로 신고하는 내용이 첫 글자라면은 소개, 중매, 종가 이랬죠. 아니 내용은 기억은 안 나는데 행거는 생각이 나죠. 2주밖에 안 되니까 소재지, 지번, 지목, 그다음에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그러니까 누가 개자 틀렸는데요. 그러지 말고 대충 넘어갑시다. 중개사예요. 기업공개사가 있을 때는 기업공개사 인적상, 개설등록에 관한 상, 매도인, 매수인 인적상인데 문제가 나오면은 매도인, 매수인 인적상이라 나오기보다는 거래 당사자 인적상.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는 오로지 매매 계약이나 공급 계약 체결할 때 신고하니까 거래 당사자는 매도인, 매수인이죠. 그죠? 그다음에 종류, 면적, 가격. 그다음에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신고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그때 설명할 때 법인인 경우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헷갈리니까 법인은 생각하지 마세요. 같이 봐가지고 헷갈리면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법인은 다음으로 미루고. 자, 이거를 기본적으로 신고를 하는데 법인 말고 일반 사람이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을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은 반드시 신고하는 건 아니고 주택만 해당합니다. 주택이 아닌 토지 건축물은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 신고 안 해요. 그러면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은 주택 가액이 얼마 이상일 때, 6억 원 이상일 때, 아니면은 금액에 상관없이 그 주택이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 있을 때는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을 신고합니다. 물론 이게 투기 과열지구라 하면은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뿐만 아니고 자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서류도 첨부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을 신고하는 게 투기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는 투기 안 하죠. 국가를 대상으로도 투기 안 합니다. 그래서 일방 당사자 또는 쌍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라면은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 요거 신고를 안 합니다. 자, 이게 허가 신청할 때 토지거래 허가 신청할 때도 자금 조달 계획 이런 게 들어간다, 그죠? 자, 그다음 한 페이지 넘어가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하는데 376페이지에 자, 시군구청장은 허가 신청을 받으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선매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위 처리기간 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 알려야 한다. 자, 선매가 나오는데 선매는 조금 이따 별도로 할 거예요. 허가 신청을 했어요. 허가 신청을 했다. 허가 관청에서 뭐 1년이 지나도록 허가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안 해주는 것도 아니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느낍니다. 그죠? 그래서 행정관청하고 일반 국민들 사이에는 국민들 불편을 느끼지 말라고 처리기간이 딱 정해졌어요. 그 처리기간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해라 라고 옛날에 공법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을 보니까 이게 15일로 나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원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 요래했는데 여기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들어오면서 법에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 내라고 했는데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으로 15일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처리기간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이라 해도 되고 구체적으로 15일 이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맞는 겁니다. 자, 15일 이내 그러니까 그 밑에 2번에 15일 이내 해라 이래 되죠. 뭐 3번 이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어떻게 보느냐면은 자, 신고 전부 다 시군구청장이라 그랬죠. 시군구청장이다. 요거 신고관청, 신고관청, 허가관청 이러죠. 그러면은 여기에 외국인 특례경에도 신고하는 부분이 있고 허가하는 부분이 있었죠. 똑같은 시군구청이 허가해 줍니다. 그럼 여기 토지거래 허가 부분 방금 며칠 이내 허가 여부를 결정해 주라. 15일 이내. 똑같은 사람이 허가해 주는데 여기에서 다르게 할 이유가 없죠. 그럼 요거 며칠 이내요? 마찬가지로 이제 외국인 특례경에서 허가도 15일 이내요. 자, 오른쪽에 2번에 토지거래 허가 의지해 보겠습니다. 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에 즉 15일 이내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 처분의 사유가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 사실에 통지가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지체 없이 허가증을 발급한다. 그러면은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주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15일이 되는 날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15일 이내 해주라 그랬죠. 그럼 15일이 되는 날 하면 된다, 안 된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이틀 이내에 해주라. 그럼 내일 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틀 내에 해라. 그럼 내일 해도 되죠. 15일 이내 해주라. 그러면 15일이 되는 날 해도 되죠. 그죠? 그러면은 15일까지 안 하면은 15일까지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안 하면은 15일이 되는 날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래야 됩니까? 그 다음 날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래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는 그날이 아니고 그 다음 날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3번에 자, 허가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요거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입니다. 자, 근데 우리 외국인 특례기 중에서도 허가 안 받고 계약을 체결하면은 무효죠. 그죠? 외국인 특례기에서 허가 안 받고 계약을 체결하면은 과태료입니까? 형벌입니까? 자, 쉽게 이야기하면은 여기에 파트가 크게 3개가 있는데 외국인 특례기 정도 신고하고 허가하고 2개 나눠졌죠. 그럼 이걸 다르게 나누면은 신고고 허가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신고가 까다롭다. 허가가 까다롭다. 허가 까다롭죠. 신고 규정을 위반했다. 허가 규정을 위반했다. 어느 게 벌이 커야 됩니까? 허가 규정을 위반하면 벌이 크죠. 신고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예요. 허가 규정을 위반하면 형벌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특례경에서 허가 안 받고 계약을 체결하면은 계약은 무효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랬거든요. 자, 여기 토지거래 허가 부분에서도 허가 안 받고 계약을 체결하면은 계약은 무효입니다. 계약은 무효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분의 3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랬어요. 그런데 요 부분은 문제가 안 나옵니다. 요거는 문제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이거는 사문화된 규정이에요. 벌칙이 왜 사문화된 벌칙이냐면은 자, 허가 안 받고 계약을 체결하면은 계약은 무효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분의 3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 벌을 많이 줬어요. 그런데 또 누가 허가 안 받고 계약을 체결했다. 벌을 주려면 판사 앞에 세우겠죠. 그죠? 판사가 물어봅니다. 당신 허가 안 받고 계약을 체결하면 벌 받는 건 몰랐느냐? 그러니까 알았대요. 아니, 알면서 왜 허가 안 받고 계약을 체결했느냐 물어보니까
내가 허가를 안 받고 계약을 안 받으려고 생각을 한 건 아니고 허가 신청을 했대. 그러면 며칠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이 나와야 돼요? 15일 이내. 그러면 15일 이내 해줘야 된다고 해서 15일이 되는 날 나온다는 보장이 없죠. 7일 만에 나올 수도 있고 열흘 만에 나올 수도 있죠. 그죠? 보통은 열흘 만에 나온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열흘 있다가 외국에 출장을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한 열흘쯤 되면은 허가증이 나오니까 그날 계약을 체결하자 됐어요. 그날 계약을 체결 안 하면 이 사람은 외국에 나가야 되니까 계약을 체결을 못 하죠. 근데 내일 외국에 출장을 가는데 오늘까지 허가증이 안 나왔어요. 나올 거니까 일단 계약을 체결하자. 그럼 결론은 뭐냐면은 허가 안 받고 계약을 체결했죠. 그죠? 거래됐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사람 벌을 주기로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판결을 내리면서 애당초 허가를 안 받겠다는 참탈적인 의지가 없는 한 형벌을 못 준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제 허가 안 받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판사가 물어봅니다. 애당초 허가를 안 받으려고 생각했느냐, 허가는 받으려고 생각했느냐. 그러면 벌 안 받으려면 뭐라 하겠습니까? 전부 다 허가 받는다고 생각했다 그랬겠죠.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벌을 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문화된 규정이니까 문제는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허가 기준 면적입니다. 자, 밑에 표가 있죠. 그죠? 자, 그 표 밑으로 그 표가 옛날에 공법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해서 이 토지거래 허가 부분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물론 1월달, 2월달 수업할 때 숫자를 전부 다 꼼꼼하게 외운다 하는 거는 무리가 있지만은 그래도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표에 나온 숫자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숫자 한번 잡으러 갑시다. 자, 일단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하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 구분하고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 다음에 지정 안 된 건 미지정.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요거를 순서를 다르게 하는 사람 없죠. 자, 그 다음에 도시지역 외는 얼마고 여기에 임야도 나오고 농지도 나와요. 임야를 먼저 넣을까요? 농지를 먼저 넣을까요? 아까 공고 열람했습니까? 열람 공고했습니까? 그러면 농지를 먼저 넣을까요? 임야를 먼저 넣을까요? 농지가 먼저 들어가죠. 농지, 임야. 자, 그런데 요 숫자는 통째로 외워야 돼요. 근데 숫자가 시험에 나오는 것 여러분들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그죠? 숫자 많이 나온 거 기분 좋은 사람이 현실적으로 별로 없죠. 물론 숫자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긴 했어요. 기분 안 좋으면 저는 뭐예요? 기분 안 좋으면 뭐 하느냐 물어보니까 술 마신대요. 기분 안 좋으면 술만 마십니까? 안주도 마신대요. 안주도 먹는데요. 기분 안 좋으면 술 마시고 안주만 먹습니까? 이러니까 욕한대요. 술 마시고 안주 먹는 거는 생략을 욕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숫자 많이 나오니까 욕한다. 욕하는 숫자, 우리나라에 욕하는 숫자가 있죠. 그 숫자를 넣으니까 너무 작으니까 하나 동그라미 합해가지고 180이에요. 자, 그러면은 사람에 따라서 이거 외우는 게 주거지역은 얼마, 상업지역 얼마, 공업지역 얼마 이렇게도 외우기도 하는데 저는 사실은 외우는 방법이 그렇게 잘 못해요. 요 순서는 그대로 정해져 있죠. 그죠? 자, 주거지역 180이다. 그러면 미지정 제 밑에 떨어질 때는 반으로 떨어집니다. 90으로 떨어져요. 그럼 90에서 올라가면 당연히 100이죠. 그죠? 100이다. 그러면 내려오면 반이다. 여기서 올라가면 2배로 올라가야 되죠. 200이에요. 그 다음에 공업지역이 660입니다. 그럼 660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냐면은 우리 공법에서 330, 660 이런 숫자가 나오죠. 그 숫자가 330이면은 100평이죠. 660이면은 200평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도시지역, 외지역은 밑으로 갑시다. 자, 제일 밑에가 임야죠. 그죠? 임야인데, 받침은 미음이죠. 그냥 날렸으면 미음이나 이형이나 이거나 저거나 비슷하죠. 동그라미라고 생각하세요. 하나, 둘, 세 개 있죠. 동그라미 세 개다 숫자 얼마예요? 숫자 1000입니다. 1000, 그 다음에 반으로 줄어져가지고 500, 또 반으로 줄어져가지고 250 밑으로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물론,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이 숫자 10% 이상 300% 이내로 별도로 공고할 수 있다. 공고된 그 숫자대로 허가를 안 받아도 되겠죠. 자, 그러면은 농지인데 이 땅이 농지인데 녹지지역이었어요. 110제곱미터입니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농지인데 이 농지가 녹지 지역에 있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자, 이거는 농지냐 아니냐를 먼저 보는 게 아니고 이게 도시 지역이냐 아니냐부터 먼저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농지라도 녹지에 있죠. 110이면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확인하고 갑시다. 저는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제가 뭐 일반 사회생활 할 때 제일 못하는 게 숫자입니다. 뭐 전화번호 이런 거는 요즘은 전화번호 외우는 사람 별로 없죠. 전부 다 휴대폰이 하니까. 전 제일 미안한 게 집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우리 집사람이 전화번호를 적어야 될 것 같으면은 집사람한테 전화번호 물어봅니다. 안 그러면 제 휴대폰 꺼내갖고 확인해야 돼요. 옛날에는 그래도 자주 하는 전화번호는 좀 외웠는데 숫자 이런 거 진짜 약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법 제가 알기 위해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외우는 것보다는 제 딴에는 좀 편하게 합니다. 숫자만 외우는 거 욕 튄다 그죠? 욕하마자 주거지가 얼마일까요? 180. 미지정 얼마일까요? 떨어져서 90. 90에서 올라가면 녹지지역은 100. 내려올 때 반이니까 올라가면 2배죠. 상업지역에 200. 공업지역은 중간에 660. 임야 하나 둘 셋 동그라미 3개죠. 얼마? 1000. 그 다음에 농지 반으로 줄여서 500. 나머지는 반으로 줄여가지고 250m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면적 산정의 특례 요거 나오는데 요거는 지금 보지 마세요. 이건 보려고 하면 요거는 우리 그 민법 부분을 한 바퀴 돌고 하는 게 한 바퀴 더 돌고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문제가 틀리게 나올 것도 없고 한번 하고 나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 오른쪽에 토지거래 허가 기준입니다. 자, 거래 허가 기준은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문제가 나오진 않았는데 의미를 생각합시다. 자, 첫 번째 실수요성을 하는데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 이용 목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해주어야 한다. 첫 번째, 자기의 거주용 주택 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 그러니까 자, 왜 땅을 삽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여기에 집 지어가지고 내가 살기 위해서 땅을 샀다. 이거 투기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투기하는 거 아니죠. 그죠? 허가를 해주라. 이번엔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의시설로서 관할 시군구청장에 확인한 시설에 설치 이용하려는 경우입니다. 왜 땅을 사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 우리 고향 마을인데 내가 어릴 때 동네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고 컸다. 그분들 좀 편하게 살게 해가지고 복지시설이나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려고 한다. 투기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안 하는 거죠. 그죠? 대구에서 조금 내려가면은 경부선 타고 내려가면 대구 바로 밑에가 무슨 역입니까? 기차 서는 데로는 경산이 있죠. 경산 밑에 뭐 있어요? 경산 밑에 뭐 있는 거 몰라요? 청도 있잖아요. 청도. 청도가 뭐가 유명하죠? 청도가 소사오면 유명하죠. 그죠? 그 다음에 청도 반시, 홍시 유명하죠. 시 없죠. 그죠? 근데 그게 이상한 게 다른 데서 시가 있는 감나무를 청도에 옮겨 심으면은 한 2, 3년 지나면 시가 없어집니다. 아마 기온이나 풍토나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이 넘어야죠. 제 외가가 청도거든요. 그런데 청도에 생각보다는 물이 굉장히 좋습니다. 청자 들어가는 도시가 주로 물이 좋아요. 청도, 청주, 청송 물 참 좋아요. 그 청도에 가면은 제 외갓집이 옛날에 어릴 때나 지금이나 다른 건 없어요. 뭐 집이 조금 몇 개 새로 지어졌다. 그거 말고는 별로 없는데 차이가 나는 게 귀뚜라미 보일러에 들어가 있죠. 그 회장이 청도 출신이 뭐예요? 고향 마을에 도움을 준다고 지어놨다. 그죠? 이래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3번에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또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 축산업, 임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왜 땅을 삽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농업인인데 농사 지으려고 땅 사는 겁니다. 투기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투기하는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투기의 대상이 아니면은 허가해주라. 실제로 자기가 쓰는 거라고 실수요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거까지만 봅시다. 한 페이지 넘어가서. 자, 오른쪽 페이지의 큰 2번 토지 이용 목적의 적합성입니다. 자, 시군구청장은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자의 토지 이용 목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해줘야 된다. 하는 말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는 허가를 해주면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1번에 도시군 계획이나 그 밖에 토지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맞지 않는 경우. 자, 쉽게 여기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보존 목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놨어요. 근데 그게 누가 땅을 사려고 합니다. 이거 왜 땅을 사려고 합니까? 물어보니까 여기에 대규모 위락시설을 지어가지고 나도 돈 좀 벌고 우리 시군구도 돈 좀 벌게 하기 위해서 땅을 삽니다. 계획이 안 맞죠. 그러니까 허가 해주면 안 되죠. 이번에 당연한 게 생태계 보존과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당연히 허가 해주면 안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면적의 적정성입니다. 그 면적이 토지 이용 목적으로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허가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내가 여기 집 지어가지고 내 살기 위해서 땅을 삽니다. 허가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허가해줘야 되죠. 그럼 집 지어갖고 살기 위해서 땅을 사는데 땅 몇 평이나 살 겁니까? 이러니까 100만 평 살 겁니다. 안 맞죠, 그죠? 면적이 적정해야지 허가를 해준다. 적정하지 않으면 허가를 해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주의해가지고 가격은 허가 기준이 아니다 이래 되죠. 이게 오래전에 공법에 있을 때 가격이 허가 기준으로 가격이 나왔어요. 그 가격이 높은지 낮은지는 허가 기준에 안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아까 농사 짓는다고 땅을 사려고 한다. 허가 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농사 짓는다고 땅을 샀어요. 그러면 이제 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하죠. 그러니까 허가 받을 때는 아직 계약 체결 안 됐죠. 합의서를 적어가지고 허가를 받고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등기전하고 자기 거 됐어요. 자, 첫날 농사 짓는다고 밭을 갈고 있어요. 밭을 갈고 있는데 그 근방에 허가권자 시군구청장이 지나갑니다. 잠깐만 봅시다 불렀어요. 내가 농사 짓는다고 허가 받았는데 내가 농사 짓는 거 봤죠? 봤대요. 됐습니다. 가세요. 그러고 나는데 그 다음에 밭 엎어보고 집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근데 농사 짓는다고 허가 받았다고 해서 천년만년 죽을 때까지 농사 지어야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자, 그 기간 박스 안에 봅시다. 자, 자기의 거주용 주택 용지로 이용하는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다. 거주용 나오면은 거주 두자만 생각하세요. 거주 두자만 생각한다. 몇 년 할까요? 2년이에요. 자,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다. 복지시설 나오는 복지 두 개만 생각하세요. 편익시설 나오도 편익 두 개만 생각하세요. 그럼 몇 년? 2년이죠. 자, 농업인 등이 농업, 축산업, 임업 또는 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다. 원래는 요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자, 농업입니다. 첫 번째는 농업이에요. 농업 하니까 몇 년 할까요? 2년이죠. 농업이 2년이면은 축산업, 임업, 업도 몇 년 해야 된다? 2년이에요. 여기 한 3, 4년 전에 3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틀리가 3년이라고 틀리가 나온 적도 있었죠. 농업이 2년이니까 축산업, 임업, 업도 2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협의 양도하거나 수용된 자가 여기까지는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대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았다. 그럼 우리 대체 토지 무슨 과목에서 나와요? 공법에서 대체 토지 이름만 나오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는 대체 토지라고 표현을 잘 안 하고 대토라고 합니다. 대토한다. 요거 몇 년 할까요? 대토니까 2년이죠. 그럼 5번에 자, 수용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시행, 지역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한 사업의 시행, 구역 지정 당시 사업을 시행하던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는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다. 사업이면은 몇 년 할까요? 사업이니까 4년이에요. 자, 한 페이지 넘어가서 개발 이용 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된 토지로서
핵심이 현상 보존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았다. 핵심이 현상 보존의 목적 7자죠.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를 지정하는 기간은 최고가 몇 년이에요? 최고가 5년이니까 7년 하면 안 되죠. 7자니까 5년이죠. 나머지도 전부 다 5년이에요. 자, 교재 보지 말고 다시 확인합시다. 거주용 몇 년 할까요? 2년. 복지시설 2년. 편의시설 2년. 농업 2년. 농업이 2년이니까 축산업, 입업도 2년이죠. 대체되는 토지 대토니까 2년이죠. 사업에 해당하면은 4년이죠. 현상 보존의 목적 5년. 나머지 전부 다 5년. 이상이 한 번 들었는데 입에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토지 이용 의무의 예외. 이거는 지금 볼 필요가 없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토지 이용에 대한 조사 이행 명령 이행 강제금이 있는데 요거 하기 전에 우리 법에서도 요 부분이 끝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먼저 하면 순서가 조금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 가지고 391페이지에 선매제도 먼저 보겠습니다. 아까 선매제도가 언제 한번 나왔냐면은 허가 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 즉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하고 허가하게 되면은 허가증을 교부하고 불허하게 되면 반드시 사유를 문서로 통지해야 되죠. 선매협의가 진행 중이라 하면은 15일 이내 선매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것도 통보를 해야 돼요. 그때 그 선매인데, 자, 선매하는 것은 토지거래 허가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법도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우리 시험을 칠 때 법을 굉장히 잘 만드는 법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런데 법을 만들더라도 별로 잘 못 만드는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은 문제가 잘 안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4대 보험 하면은 어떤 게 있습니까?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이잖아요. 고용보험, 또 뭐 있죠?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그런데 국민연금 이게 고용보험이 국민연금 여기에 옛날에 그 보건복지부 장관한 유시민 씨가 뭐라 했냐면 이거 법골차비 이런 부분 왜 만드는가 모르겠다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아니 내용이 매끄럽지 않고 굉장히 조금 별로 안 좋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4대 보험 시험을 친다 하더라도 그거는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법을 잘 만드는 거는 어느 날에 자랑할 수 있든지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잘 나와요. 그래서 선매제도 이거는 중요하기도 하고 법을 잘 만드는 겁니다. 자, 내용이 뭐냐면은 자, 갑이 을에게 땅을 팔겠다. 허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자,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시군구청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줘야 되죠. 근데 시군구청이 가만히 보니까 어차피 땅을 팔 거예요. 땅을 파는데 이 땅을 보니까 국가 등이 사가지고 국가 등이 사갖고 공익사업용으로 쓰면 좋겠다는 땅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어차피 팔 거니까 국가 등에 통보를 해가지고 당신이 필요한 땅이 있는데 내가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줘야 되는데 15일 이내 처분 안 하고 내가 찾고 있을 테니까 국가 등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 가가지고 네가 먼저 산다고 협의를 한번 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팔 거니까 국가 등이 내한테 팔아라 하고 살 수도 있죠. 그죠? 국가 등이 먼저 산다고 선매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국가 등이 필요한 공익사업용 토지라 하더라도 그냥 갑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선매 대상이 안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팔겠다고 나와야지 이양 팔 거 내한테 팔아라. 이거는 허가 신청이 들어와야 돼요. 토지건 허가 신청이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선매 대상은 기본적으로 공익사업용 토지죠. 자, 공익사업용 토지가 선매 대상이다. 법이 만드는 핵심인데 시험에서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고 있는 땅. 이것도 선매 대상이 돼요. 그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게 되면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럼 나중에 아까 생략하고 넘어가자. 나중에 하자는 그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요. 근데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팔겠다 놓으면은 이것도 선매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국가 등이 이제 갑에한테 가가지고 이양 팔 거 내한테 팔아라. 그러면은 협의할 수 있어요. 협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면은 갑이 을에게 이 땅을 팔 때
한마디로 얼마에 팝니까? 시가로 팔죠. 시가로 파는데 국가 등의 가격에 내가 공익사업용으로 쓸 건데 싸게 팔아라 하면 팔겠습니까? 안 팔겠습니까? 안 팔죠. 그죠? 적어도 얼마에 팔아라 해야 팔겠습니까? 적어도 시가로 팔아라 해야 팔겠죠. 그죠? 이때 선매할 때 가격은 얼마로 한다? 시가로 한다. 시가로 한다 하는 말을 법으로 표현하기를 할 때는 감정가격으로 한다. 감정가격으로 한다. 물론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낮으면은 그 낮은 가격으로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협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면은 협의가 되면은 그 가격으로 사면 되죠. 그죠? 협의가 안 됐다. 자, 협의가 안 됐을 때는 협의가 안 됐을 때 애당초 선매라는 제도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없으면은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 줘야 되죠. 그래서 협의가 안 되면은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는 거지, 협의가 안 된다고 절대 불허가 처분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되죠. 수용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선매에서 나오는 것은 간단합니다. 문제는 잘 나와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자, 선매 대상 읽어볼게요. 자, 시군구청장은 허가 신청을 받은 토지가 선매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 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자, 시군구청장은 선매 대상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선매자를 지정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된다. 얼마 이내에? 1개월 이내. 요거는 조금 이따 같이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번에 선매협의입니다.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매수 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 소유자가 통지해서 선매협의해야 된다. 요거 15일이죠. 요것도 좀 이따 다시 한꺼번에 날짜를 정리해 드릴게요. 자, 선매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그 소유자와 선매협의를 끝내야 된다. 요것도 1개월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한 페이지 넘어가서 선매협의 조서 제출입니다. 선매자는 지정 통지를 받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1개월도 나중에 정리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4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군구청장은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야 된다. 선매협의가 안 된다고 해서 절대 불허가 처분해야 된다 하는 거 아니다. 그죠?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그림이죠. 이 그림 보면 헷갈립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해 드릴 테니까 안 보셔도 돼요. 자, 선매 가격 두 번째 줄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허가 신청에 적힌 가격이 감정 가격보다 낮으면은 그 낮은 가격으로 할 수 있다. 자, 선매 중요한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앞으로 가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면은 385페이지 갈게요. 자, 385페이지에 이의신청하고 매수 청구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볼게요. 자, 갑이어에게 땅을 팔겠다고 허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토지거래 허가는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투기는 매도인이 한다. 매수인이 한다. 매수인이 하죠. 근데 이거 보니까 이 사람 투기 목적으로 사는 것 같더라. 허가 안 해주겠죠. 그죠? 불허가 처분을 했어요. 그럼 갑이 시군구청장이 해갖고 이거 불허가 해주면 큰일 납니다. 왜요? 이러니까 내가 정말로 돈이 필요해갖고 뭐 해야 되는데 이 땅을 사실은 팔면 안 되는데 참 이 돈을 안 쓰면 안 되겠고 할 수 없이 이 땅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써야 된다. 불허가 처분하면은 돈을 못 쓰죠. 그러면 큰일 납니다. 허가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허가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허가 안 해주죠. 그죠? 허가 안 해줍니다. 왜 안 해줍니까? 이러니까 이 사람이 투기 목적으로 사기 때문에 허가 안 해줍니다. 이래. 그러면은 갑은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돈을 쓸 수 있는 게 기본적인 권리가 있어요. 그 사람 땅을 팔아야 되는데 불허가 처분하니까 땅을 못 팔죠. 그러니까 갑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투기 목적으로 산다고 토지거래 허가 안 해주면은 시군구청장 당신은 투기하는 거 아니니까 내가 돈을 써야 되니까 당신이 내 땅 사라.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시군구청장에게 매수 청구합니다.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시군구청장이 땅을 사야 돼요. 그런데 시군구청장은 돈이 없죠. 그러니까 시군구청이 국가 등으로 해서 땅을 사게 해야 돼요.
국가 등으로 하여금 땅을 사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자, 국가 등으로 하여금 땅을 사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실제로 매수 청구는 누가 합니까? 누구에게 합니까? 매수 청구는 시군구청장이 하는데 매수하기로는 누가 해야 된다? 국가 등이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선매하는 것은 국가 등이 필요한 땅이었죠. 그러니까 협의를 해갖고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이럴 때 국가 등이 이 땅을 사야 되는데 이 땅은 국가 등이 필요한 땅이다, 필요 없는 땅이다. 필요 없는 땅이죠. 사고 싶다, 안 사고 싶다. 안 사고 싶죠, 그죠? 안 사고 싶다, 안 사고 싶다. 제일 좋은 방법은 안 팔겠다 이러면 제일 좋죠. 내가 안 사고 싶은데 제일 좋은 방법은 매도인이 안 팔겠다 이러면 제일 좋죠. 어떻게 팔아라면 안 팝니까? 싸게 팔아면 안 팔죠. 그러니까 이거 싸게 안 팔겠다 하기 위해서 가격은 싸게 팔아라 공시지가로 합니다. 물론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은 그 낮은 가격으로 할 수 있다. 이래요. 그런데 요거 하기 전에 어떤 단계를 또 거치느냐면은 자, 불허가 처분을 받았죠. 그죠?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은 1개월 이내 시군구청장 2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군구청장은 전문가가 아니죠.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거쳐야 된다. 시군구 도시계는 심의를 거칩니다. 자, 심의를 거쳐가지고 통보를 해줘야 돼요. 통보 받았다. 그래도 내가 팔아야 되겠다 할 것 같으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래.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시지가로 파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이거는 순수한 이론적인 부분밖에 안 되고 현실성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 선매할 때는 무슨 가격으로? 감정 가격으로. 매수한 청구할 때는 공시지가로. 그런데 여기서는 매수 청구는 누구에게? 시군구청장이에요. 실제로 매수하기로는 국가 등이. 이게 현실성이 없어서 문제는 잘 안 나오지만은 핵심적인 부분은 비교를 하셔야 돼요. 자,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의 제기합니다. 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385페이지에 처분을 받은 날보다 마찬가지로 1개월 이내 시군구청장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서 결과를 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허가 신청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시군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매수 청구는 물론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인데 누구에게? 시군구청장에게. 그러면은 매수 청구를 받은 시군구청장은 국가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밑에 많죠, 그죠? 이거 여러분들 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그냥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세요. 그냥 국가 등이라 하세요. 이런 것들을 문제를 내면 안 되는데 이런 게 문제가 나온다면은 100점 맞지 말라고 내는 거예요. 출제위원회 100점 맞지 말라고 내는 거는 죽을 똥 살똥 해갖고 100점 맞아야 됩니까? 하나 정도는 틀리죠 됩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외워가지고도 못 외웁니다. 그죠? 이런 게 재작년인가 한번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다. 근데 이제 시험을 치고 누가 이제 다시 떨어져 갖고 학원에 왔어요. 뭐 술 마시다가 그랬는가, 밥을 먹다가 그랬는가,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거 외우지 말라니까 아니었겠죠. 한 명은 그 사람도 물론 떨어졌는데 다시 공부를 하는데 자기는 죽을 똥 살똥 외웠대요. 외우지 말란 거 외우면 외울 게 너무 많으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거 외웠는데 그거 맞았습니까? 틀렸대요. 근데 외우지 말라는 사람 있죠. 그 틀렸죠. 그러니까 겐토는 맞았대요. 이런 것들은 나와봤자 헷갈리니까 그냥 국가 등이라세요. 국가 등에게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한다. 한 페이지 넘어가서 매수할 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 이러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넘어가서 허가 의제 특례 볼게요. 특례 봐야 되는데 계속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길리죠. 그죠? 특례부터는 잠시 쉬다가 보겠습니다.